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양광입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5일입니다. 음, 요번 주에 일어났던 이슈들에서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지난 2년, 3년 전부터 엄청나게 그 홍보를 하던 기업들이 올해 들어서 사라진 기업들이 몇 개나 있는지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인터넷 서핑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음이나 네이버 광고하는 기업들을 좀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5년 이상 꾸준히 이어지는 기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고비가 정말 천문학적으로 많이 듭니다. 어, 저조차도 광고비로 거의 돈을 써봤는데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광고비 걸어놓고 소진되는 게 정말 쉽거든요. 왜냐하면 특정 포털에서는 한 번 우리 사이트를 클릭하면 한 번 클릭하는데 한 3,000원 이상, 4,000원 정도 하는 것까지 그 단어가 있다 보니까 한 10번 클릭을 하면 4만 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광고를 걸는 거에 대해서 오클릭을 방지하는 업체들이 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를 우리가 뭐 500만 원을 설정해 놨으면 여기에 오클릭이 계속 클릭하는 것들이 5번 이상 가면 차단을 하는 업체들이 또 들어와가지고 광고 업무들을 하고요. 광고 홍보를 대행하는 업체들도 많고, 지금은 네이버 다음 쪽이 조금 낮아지고 구글 쪽 광고 영향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유튜브에도 보면 광고를 많이 보고 계시고,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광고로 돈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는 기업들이 살아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광고비가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니라 월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드는 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들여서 광고 역량을 쌓아서 우리 고객들을 만들어 놨으면 그게 꾸준히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꾸준히 이어지지 못하고 업체들이 바뀌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제가 되게 재미있게 보고 있는 것들은 지금 15년째 이 산업 안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어떤 기업이 사라지고 어떤 기업이 새로 생겨나는지,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되게 재밌는 일들이거든요. 아, 저렇게 광고를 많이 하는구나. 저렇게 비용을 많이 쓰는구나. 마케팅을 저렇게 적극적으로 하는구나. 아, 저런 대표님이 새로 나와서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보다가 사실 그런 분들이 3년, 5년 유지되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5년 이상 자기의 이름 하나를 걸고 명맥을 유지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광고를 그렇게 많이 하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비용들이 너무 많이 나갑니다. 광고를 한다는 건. 그럼 그 비용들이 어디선가 이익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 정도의 이익을 뽑아내기가 지금은 쉽지 않은 시장이 됐죠. 경쟁률이 워낙에 세다 보니까. 그런데 그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들어가는 광고비를 계속 유지하면서 보편적으로 뭐 3년, 5년 운영을 하고 파산을 할 땐 법인 부채가 수십억씩 걸려 있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을 한두 번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광고를 저희 뭐 기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시는데, 광고를 조금 너무 많은 광고 비용이 나가면 사실 그렇게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카페에 광고를 올려드리는 분들이 저희 다 동료들이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리고 뭐 이래저래 친한 기업들인데, 그러다 보니 유튜브에서도 홍보를 그냥 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뭐 이런 기업들을, 왜냐하면 광고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사실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까지 엄청나게 분양하고 뭐 홍보하는 기업들이 올해 사라졌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광고를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기업들보다 분양을 대행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책임이 그만큼 덜어진다는 걸 알다 보니까 비용이 들어도 그냥 대행기업에 줘버리는 거예요. 대행기업은 거짓말하고 없는 소리 막 하면서 그냥 분양만 해놓고 빠지는 거고. 이게 얼마나 유익한 일인지, 사회적인 도움이 되는 일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다지 유쾌하진 않다. 이번 주에 이슈 사항을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에너지관리공단은 금융지원 사업이 떴습니다. 제가 카페에도 가지고 왔는데요. 산업단지 건설하시는 분들, 산업단지 지붕 상부에 지붕이 놀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실 금융지원 사업 신청하셔서 태양광 설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리용자금을 주고 시설을 하는 것들을 요즘에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다 보니까 안 하실 이유가 별로 없어요.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셔도 되고, 아니시면 건실한 기업들 찾으셔서 임대를 주셔도 좋고. 그런데 임대 브로커들을 찾는 것보다는 사실 기업을 직접 컨택하셔서 SPC를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시는 것도 괜찮고, 보편적으로 제가 봤던 분들은 대표자님들이 SPC를 설립해서 개별적으로 운영하시는 경우들이 많았고, 뭐 그렇게 하셔도 수익이 충분히 나다 보니까 지금은 안 하실 이유는 없는 거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을 참여하시는 게 가장 수익성이 높다. 이번 주 REC는 39,200원에 화요일, 목요일 동일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사실 REC 현물 시장이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건 S&P입니다. REC는 크게 변동이 뭐 어떻게 가는지도 봐야 되겠지만, S&P는 제가 11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바닥을 쳤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정책이 어떻게 가는지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 그린 뉴딜 진행을 하고 에너지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불과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가는지에 따라서 참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이 어떻게 진행 방향을 잡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면 S&P가 사실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런 산업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다 보니까, 우리 지금 S&P 더하기 REC가 13만 원대에 떨어진다. 과연 그것을 유지하면서 가야 될 이유가 있느냐? 또 한번 면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난 2010년 하반기 입찰 선정 가격이 100에서 500 사이가 13만 원 거의 플랫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도 13만 원에 계약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주도의 오늘 3월 5일 최대값은 212원, 그리고 최소값은 88원, 평균값이 152원입니다. 그러면 S&P가 152원이 떨어질 수 있는데 13만 원의 S&P 더하기 REC 고정가격 계약을 20년 동안 가져가야 되느냐는 사실 고민을 충분히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죠. 이 S&P 변동률은 사실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는 겁니다. 육지도 지금 평균값이 84원이 나왔어요, 이번 달에. 그러면 봄철에 3, 4, 5월 달 발전량이 되게 좋을 겁니다. 봄철에 언제나 발전량이 좋다 보니까. 그럼 매출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신 분들이 입찰에 들어갈 때 이것들을 반영을 할 겁니다. S&P가 정책에 따라서 움직일 건데 향후 20년 동안 고정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맞느냐, 그것에 따라서 입찰 제도도 조정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이 과연 우리나라만의 일이냐? S&P가 변동이 되고 세계적으로 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만 추진을 하고 우리나라만 가는 거면 반짝하다가 말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공부를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요즘에 그 페이스북에 황민수 선생님께서 자주 올려주시는 글들을 서치를 되게 많이 하고, 사실은 되게 사소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도 공부가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카페 기사들을 올려드리는 건 제가 한 번씩 다 훑어본 내용들을 다시 공유해 드리려고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이 중에 눈에 들어온 기사가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쪽 산업에서 근무를 하면서 앞으로 산업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예측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여러분들이랑 영상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제 이야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통화를 하시고 전화를 주시고 메일을 주시고 카카오톡을 주시고 대화를 하면서 저도 배우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도 성장해 갈 수 있다라고 믿는 거고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라는, 국내 탄소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그린 뉴딜 쪽으로 가고 있고, 탄소 배출권을 줄이려고 하고 넷제로를 선언하고 있고, 그래서 S&P가 뭐 변동이 있을 거다, 여러 가지 에너지 변동률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제 눈에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눈에 들어왔던 게 이겁니다. 바이든 2021년 탄소 가격을 51달러, 톤당 51달러로 결정했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작년에 트럼프 때는 톤당 1달러 정도의 사회적 비용을 책정을 해놨었습니다. 그게 지금 바이든 정부 들어오면서 이제 넷제로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탄소 저감에 대한 얘기도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51달러를 책정해놨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2013년에 에코아이라는 기업의 팀장님이랑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장 상황이 어땠냐 하면요, 태양광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탄소 배출권에 대한 수익률도 추가로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저 같은 사람은 제가 대충 하는 걸 가지고 남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탄소 배출권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탄소 배출권 거래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탄소 배출권 등록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두 군데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한 군데 기업 팀장님이랑 본부장님이랑 내용에 대해서 되게 심도 깊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저한테 했던 얘기들 중에 제가 배웠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이 그거였습니다. 탄소 인증을 받기 위해선 별도의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 인증받은 기업이 탄소를 얼만큼 저감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걸 여러 개를 모아서 뭐 이제 외국의 탄소 거래소에 거래를 할 수도 있고, 국내에 탄소 시장이 열린다면 국내에서도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기업들 넷제로를 선언을 하고 삼성이나 LG나 뭐 애플의 하도 기업들, 여러 군데 기업들이 아리백을 선언한다는 게 자체적으로 설비를 하지 않아도 탄소 시장이 형성이 되면 대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국내에도 탄소 시장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10년 전에 발전소를 해놨는데 5년 전에 발전소를 해놨는데 우리는 그거랑 해당 사항이 없는 거 아니냐가 아니라, 탄소 배출권 거래는 모니터링을 시작한 이후에, 등록을 한 이후에 10년만 할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는. 그러니까 2020년에 등록을 해서 30년까지 판매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준공된 발전소가 지금은 탄소 거래 시장이 없다 보니까 안 하고 있다가 2025년, 2026년 돼서 톤당 가격이 올라갔어요. 탄소 거래에 대한 가격이, 사회적인 비용들이 책정이 되면서 점점 고부가 가치가 돼서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2025년에 등록을 해서 2035년까지도 판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시장이 저는 곧 열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아는 게 다는 아닙니다. 저도 이런 시장이 열릴 수 있고 이런 시장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더 묻는 거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적인 기업들이, 국가들이 유기적으로 연대를 해서 성장을 해나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저는 많이 앞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국가에서 넷제로를 선언을 하고 탄소 제로에 대해서 향해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가고 있고, 2010년도에 2010년 12년 그때 반짝했었습니다. 탄소 인증제에 대해서. 그래서 국내에도 탄소 인증을 모니터링하고 유엔에 등록한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최초 등록이 2013년인가 14년에 나왔을 거예요. 그 기업들은 그때부터 10년이다 보니까 지금 감액이 좋지 않았을 때 거래를 끝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든 기업들이 등록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이유가, 모니터링 하는데 비용이 들고 등록을 하는데 비용이 듭니다. 측정을 하는데 비용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중소업체들이 막 모두가 다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에코아이 같은 국내에 탄소 인증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생기면 메가급 발전소를 수십 개, 수백 개를 모아서 한 번에 모니터링을 하고 한 번에 탄소 시장에 등록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판매를 하는 수익금을 나눌 수 있다 보니까 사실은 앞으로는 그런 시장이 당연히 생기겠죠. 그걸 중소사업자들이 전부 다 바로 당장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 산업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그런 과정들이 있을 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저의 생각은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는 것들을 저는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소 시장이 앞으로 열릴 거고, 넷제로를 선언하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아리백을 선언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당연히 탄소 배출권 거래에 대한 시장이 우리에게도 열리지 않을까? 그런 시장이 앞으로 태양광 사업자에게도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입찰도 마찬가지고 REC 거래도 마찬가지인데, S&P 변동률, 지금 뭐 REC가 얼마다, 수익이 얼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보다는 S&P 변동률을 너무 민감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도. 그리고 이 말은 끝으로 드려야 되겠네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지금도 이상한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수익률이 얼마고 매출이 얼마가 나올 거고 정책이 어떻게 되고, 확정되지 않은 것들을 확정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3년, 4년 전에도 그런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ESS가 어떻게 되고 책임질 수 없는 얘기들을 하는 기업들. 물론
그런 산업이 발전을 하는데 무조건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확정되지 않은 것들을 확정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그리고 그 당시에 분양을 하고 지금 없어진 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3년 전 기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분양하던 기업들, 홍보 엄청나게 하던 기업들, 우리나라에 우리 기업이 최고입니다라고 얘기하던 기업들, 그렇게 광고 홍보를 하던 기업들 정말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놈들이 다른 데 가서 지금도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한번 거짓말을 한 사람은 저는 계속 거짓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심을 하고 광고만 믿을 게 아니라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전진하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고, 태양광 산업이 어떻게 앞으로 발전해 나가고 어떤 시장이 열릴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제가 아는 게 다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랑 그런 의견을 나누고, 우리도 성장을 해야 돼 나가는 기업으로서, 해나가야 하는 기업으로서 어떤 길들이 있는지 고민이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